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지금이 2시 37분 27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종목들 짚어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아볼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 보내주실 곳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입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의 원활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 지점에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황 이번 주 내내 좋고요. 오늘은 거의 활용점정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어떤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35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56.19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26포인트가 상승하고 있고요. 0.57%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볼 텐데요. 2342포인트부터 2363.98포인트까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2360포인트 위도 찍었습니다. 오늘 현재 235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기관 외국인이 지금 동반 매수하고요. 개인이 팝니다. 기관이 883억 원, 외국인이 595억 원 각각 순 매수하고요. 개인이 1939억 원이나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4.98포인트입니다. 1.96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0.3% 상승입니다. 거래소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승폭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일중 흐름 살펴볼까요? 일중 흐름 살펴보면 오늘 장중 고가는 646.39포인트, 저점은 644포인트고요. 현재도 645포인트 조금 밑에서 움직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거래소에 비해서는 많이 밀린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잘 가는 장세다. 역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삽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고요. 외국인이 278억 원, 개인이 6억 원 삽니다. 기관이 242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상승합니다. 1120원대 다시 터치를 하면서 1120원 10전에 거래가 되고요. 3원 60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인데요. 셀루메드, 해운주, SK하이닉스, 카카오, 넷마블 게임즈까지 5종목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셀루메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릎연골 신소재 개발 연구 성과가 발표가 됐고요. 성과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셀루메드 잘 달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인데요. 국제유가 감산 합의를 했는데 1년 연장이 아니고요. 9개월 연장으로 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니 당연히 해운주나 항공주들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오늘은 해운주가 훨훨 나는 모습이다라고 자막은 나가고 있는데 실상 보니 많이 윗골이 달고 빠진 모습입니다. 현대상선, 유수홀딩스, KSS해운 3%에서 0.1% 상승이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 흐름이 많이 둔화가 된 모습들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 바로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 오늘 57,000원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5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바 인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D램 얘기인데 이번에는 세계 최고속 그래픽 D램으로 성과를 올리겠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 57,000원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대령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장이 좀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에 이전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세 나오고요. 10만원 오늘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올해 IPO 대어입니다. 신규 상장 중에 가장 대어로 꼽히던 넷마블 게임즈가 지금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고요. 14만 1,000원에 오늘도 거래가 되면서 13만원대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모멘텀이 좀 대기 중이다라는 이야기와 아직 좀 비쌀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저평가주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한 번 더 넷마블 게임즈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6위부터 10위 능률교육, 영진약품, 금호타이어, 삼성물산, 셀트리온까지 5종목인데 능률교육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률교육은 에듀챌린지 합병 추진설이 있습니다. 추진설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구체화가 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상승이고요. 장중에 6,5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럴 때는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진약품 소식입니다. 영진약품 경우에도 계속 잘 달리고 있습니다. 10,000원 넘어섰고요. 지금도 10,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 지원정책 기대감입니다. 지금 무려 8거래일째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사실 좀 과열 국면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매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매각 난항이 좀 펼쳐지고 있죠. 신저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고 저가는 6,960원대까지 오늘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매각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매각 이슈가 지나가면서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나와야 이 주가의 흐름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주사 전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순환출자 지금 해소되고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다라는 얘기로 12만원대 중반부터 13만원대 중반까지 강하게 올라온 바가 있는데요. 올해 첫 분양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웰컴 라운지가 다음 달 내달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건설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삼성물산도 최근의 흐름들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주식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95,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94,900원까지는 올라갔었네요. 얘기가 나오는데 헬스케어와 674억 원 규모의 램시마 판매가 계약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는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2시 44분 2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래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하신 혹은 매수하시고자 하는 그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그리고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과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재문 팀장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5종목 가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동원아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원아나텍은 이제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서 그 주요 매출 제품 이제 AF라고 불리는 보통 이제 오토포커스라고 해서 휴대폰, 스마트폰 카메라 이제 모듈 쪽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신규 제품으로 OIS나 이제 클로즈 룹 같은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그 AF를 이제 과거 대비 새로 이제 신제품들 휴대폰에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동원아나텍 관련된 이슈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중소기업청에 선정하는 월드 클래스 300에 이제 포함이 되고 선정되면서 R&D 지원금 35억을 좀 받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동원아나텍 같은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 R&D에 대한 투자 비용이 좀 많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5억 정도의 그 R&D 자금을 조금 지원받게 되면 동원아나텍 입장에서는 그 제품 개발에 대한 어떤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향후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데, 역시 공모가 10,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점은 하방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떨어지고서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추천드린 매수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서는 꾸준하게 수량을 늘려갈 시기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대원화성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1분기 역시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은 그 자동차용 카시트나 도어 트림을 만드는 쪽에 있어가지고 주력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 쪽으로 좀 많이 공급을 좀 하는 편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 1분기에 중국 시장에서 좀 판매고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었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 기아차가 신차를 출시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신모델을 중국에서 올해 한 4가지 정도의 차종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보통 신차 효과라고 해서 신차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차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판매고가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피혁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이번 주 나온 언론 보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CD에 대한 그 투자를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10.5세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밸류체인상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 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기판을 공급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대원화성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LG 화학이 유리기판을 만들게 될 때 소재로 이제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이 역시나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유비밸런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밸런스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이제 사업에 대한 포인트는 스마트 카드와 그 다음에 자회사 라임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1분기 역시 실적 같은 경우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좀 확연합니다.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은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장에 기대했던 부분에 그 크게 미치지 못했던 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비밸런스가 올해 조금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이, 기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그 연결 기준 말고 별도 기준 보았을 때 유비밸런스가 매출액 200에 영업이익 14억 정도, 그러니까 연결 기준에 비해서는 별도로 보았을 때 본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자회사 라임아이가 언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느냐, 이게 투자 포인트, 키포인트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 연간으로 보았을 때 라임아이가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매출액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순익 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회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1분기 분기 단위 실적만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연간으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해 실적이 괜찮아지면서 주가 자체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비트컴퓨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제가 지난주 매수가 6,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현재 주가 자체가 5,820원, 일주일 정도 시간 놓고 보았을 때 제가 6,000원 매수가 제시한 것보다 계속적으로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유있게 6,000원까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비트컴퓨터는 지금도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슈프림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은 제가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매수 추천드렸던 부분의 가격대가 22,000원 정도입니다. 22,000원 정도가 지난 한 2주 전 5월 한 중순 정도 요 타이밍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15% 정도 빠르게 1, 2주 사이 좀 올랐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주가, 장기적으로는 크게 계속 갈 어떤 주가의 흐름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24,500원 이상에서는 매도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절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 일주일 아니나 다를까 지금 조정의 흐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가격대도 역시 알려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24,000원 정도가 넘어가면은 조금 상단의 물량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향후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용환 차장님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차장님 가볼까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일단 최근 시장의 흐름이 지주사나 내지는 IT, 조선 등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기 민감주 위주의 대형주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차트 관심주의 차원에서 선정해봤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삼성그룹 내 유일한 IT 서비스 업체로 그룹 내 물류나 모바일, 보안 등의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매출 비중은 IT 서비스와 그리고 물류 사업이 비슷한 수준이고 또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IT 사업부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태국, 베트남 그리고 최근 또 중국과의 물류 합작법인을 설립을 통해서 아시아 물류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IT 서비스 부분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나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규 사업의 확대로 용인한 솔루션의 판매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기간 매수가 꾸준히 최근에 들어와주고 있고요. 전형적인 원형 바닥형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5일선 위에 안착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와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큰 조정 없이 당분간은 꾸준히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어 보이는데요. 일단 매수가로 16,000원, 16만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 15만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 19만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화콘텍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커넥터를 제조해서 주로 또 삼성이나 LG 등의 휴대폰이나 가전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커넥터, 그렇게 쉽게 말해서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의 플러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커넥터 시장은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로 인해서 높은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의외로 진입 장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사에서 갤럭시 S8의 초도 물량을 독점 공급하게 되면서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USB 3.1 커넥터의 세부 변경 사항 잠시 살펴보자면은 기존의 핀이 7개에서 이제 8개 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경쟁업체들 중에서 설계 변경이 현재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형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또 이슈로는 시설 투자 목적으로 최근에 발행가 5,290원의 1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권리락은 전일자로 해서 이제 끝났고요. 통상적으로 정자 발표 후에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되면서 발행가의 120에서 한 130%,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현 주가는 충분히 정자 이슈가 반영된 가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턴 어라운드에 충분히 반등이 기대되는 자리이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로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 없이 목표가 10,000원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아주캐피탈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최근 우리은행의 피인수 기대감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인수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주가는 현재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설사 관련 이슈가 연장 혹은 이제 무산이 되더라도 시가 대비 한 4% 이상의 배당 성향과 또 현 가격 대비 영업 이익의 수준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좀 더 홀딩해 보셔도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규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 현 가격대 부분에서 접근해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국내 스마트홈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의업체로 주로 홈넷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뭐 디지털 도어락, 무인경비 시스템 등 이제 국내 스마트홈 시장을 뭐 한 3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최근에 누적 잔고를 3천억 이상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올해 또한 실적이 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기대치 매출 1,100억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뭐 8,000대 중반대에서 두 번의 큰 대량 거래를 수반해 주었습니다. 일단 그 가격대가 바닥 확인은 된 가격대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주 후반으로 가면서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해 보셔도 무방해 보이는 구간이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 시장의 주도주는 뭐 단연 조선업종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일 뭐 업황 회복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이번 한 주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뭐 지속적으로 대량의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주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뭐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목표가에 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좀 더 목표치를 상향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신규 매수 예정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금일 조금 조정을 들어가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뭐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다음 주 초반쯤에 신규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는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31번님께서 일양약품 45,500원 평당가고요. 15% 비중이라고 합니다.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매수가 미치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긴 하죠. 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일양약품 같은 경우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놓고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한 45,000원 정도면 지금 소폭 좀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주가 어떻게 보면 좀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한 모습을 좀 나타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주가 자체가 장기 이평선을 다시 뚫고 지금 올라오는 어떤 그런 추세의 어떤 변환점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하신 가격대 45,000원은 지금 현재 주가 4만원대 비하면 크게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 수준은 아니라 보입니다. 한 10% 정도만 올라도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양약품이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업 실적이 지금 최근 3년 정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가 조금씩 더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나타낼 수 있고 최근 해외에서도 매출이 좀 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회사 자체에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하신 4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에 대한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72번님께서 세종텔레콤 117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진단 부탁한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차장님 어때요? 세종텔레콤? 일단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뭐 사회적 통신 관련주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좀 살펴보자면은 현재 실적 대비 시가총액 2천억에 달하는 시가총액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특별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뭐 길게 들고 갈 종목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일단 남아있는 그 10% 또 뭐 정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일단 주가 자체가 단기적인 흐름은 뭐 차트상 굉장히 견조하게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비중 10% 정도는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뭐 가격이 회복이 돼줄 때까지 기다려 보시다가 회복이 된다면은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조금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높지 않고 지금 차트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급락보다는 회복까지 부근까지 갈 수도 있으니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서 회복을 기다려보시라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이제 이재모 팀장이 5종목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섹터로 보았을 땐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종목들 중에서는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산업이나 섹터가 최근에 주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이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삼성 SDI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초 대비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오늘 장중 고점은 16만 정도를 돌파도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 아무래도 주가 자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실적이 1분기까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대감이 어디서 반영되고 있냐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2위가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삼성 SDI가 2차 전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수급으로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산업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산업 같은 경우 오늘 장중 10% 이상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아마 매수가 25,00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아마 수익 구간으로 보았을 때는 한 20% 전후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구했을 때는 목표 주가는 32,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우선 가격 전략 보았을 때는 32,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할 걸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급등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걸로 많이 좀 취급을 받았었고,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이슈를 좀 받았었는데, 주요 고객사인 현대 기아차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친환경차 판매량이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주인 우리산업으로 지금 수급을 이끌어내고 있다. 투자 심리를 분명히 좋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분명히 거래량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산업은 장기적으로도 홀딩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32,000원까지 역시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가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 우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수가 12,000원 일단 매수 타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장중 12,35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유있게는 12,500원까지는 매수를 해도 무방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15,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투자 포인트 역시 장 종료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NS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S 같은 경우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번 주 공시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으로 2차 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역시 NS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향후 SK 이노베이션이 정유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2차 전지 제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한 2020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약 80%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역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사업을 확충할 것이다. 그 수혜는 역시 NS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NS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타임을 잡지 못해 매수가 제시를 해드리지 못했지만 실제로 적정 주가 제가 15,000원 정도가 밸류에이션 PER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5월 16일 15,350원 거의 적정 주가를 도달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대 이상에서는 여유있게 보유하셨던 분들은 매도해서 현금 확보를 좀 했다가 지금과 같이 조정 시에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은 어떤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제가 밸류에이션 PER 20배인 16,500원이 적정 주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 이번 주에 17,150원의 어떤 고점을 좀 이루고 최근에 조정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에코프로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올해 연초에 추정했던 실적에 비해서 지금 연간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매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연초에 제가 밸류에이션 구한 것이 16,500원대였는데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대감이 지금 투자 심리를 좀 좋게 만들면서 주가를 더 수급에 의해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한 밸류에이션은 16,500원이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현금화를 좀 하고
다른 조금 더 싼 종목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영환 차장님 5종목 바로 가도 될까요? 예. 네, 가보도록 하죠. 일단 다음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뭐 예상외로의 1분기 스파이즈 실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해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특히 저녁에 또 이렇게 거래소 이전에 관한 또 신청을 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향후 거래소 이전 시 수급 개선의 측면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당연히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동종목 또한 11만 원 전후까지의 가격대까지는 좀 홀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5G 관련 테마 중 특히 광통신망 핵심 수혜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 1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 떨어진다, 연간 기준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D 사업부에서 의외의 선전이 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의 양호한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광통신 관련 또 이렇게 글로벌 투자가 광범위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좀 전환 사채 500 이슈로 조금 주가가 아직은 무겁게 움직이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현 가격대 부근이면은 전혀 무리가 없는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 가격이 좀 낮아져 있습니다. 지지난주 추천시보다 조금 가격이 하락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는 2,800원 아래서는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으로 2,600원, 단기 목표가 4,2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유진로봇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각종 군사용 혹은 왕구나 또 가정용 로봇, 특히 가정용 청소 로봇 등에서는 삼성이나 LG를 제외하고는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지난주 방송 때 이번 주 초반 박스권 상단 돌파가 기대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시 특별한 모멘텀 없이 조정이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원에서 4,400원 사이에 다시 박스권으로 재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4,000원 초반 정도 온다면은 다시 박스권 매매 가능한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켜보시다가 4,500원 돌파시면 큰 시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17년 현재 철도 부분의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이제 플랜트나 하반기에 있을 방산 관련, 특히 K2 전체의 2차 양산이 이제 곧 재개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잠시 살펴보자면 지난주 한 주 조정을 받고 이번 주는 또 한 주 계속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보유자 같은 경우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무방할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진입을 예정 중이신 분이라면 잠시 관망하시다가 다음 주 초반 22,000원 아래서 분할 매수권으로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동국 SNC입니다. 최근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체 에너지 섹터 쪽이 일단 조선업종과 더불어 가장 핫한 섹터인 것 같은데요. 일단 동종목 또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이 풍요 쪽에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미국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동사 같은 경우는 올 한해 빅사이클을 걸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은 전체적으로는 최근 한 2개월여에 걸친 이래 꾸준한 상승 때문에
주가에서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지는 시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고점이 나오더라도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정도, 그 정도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홀딩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또 이래 뭐 7,200원 아래 정도까지 밀려준다면은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영환 차장님의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또 바로 들어와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934번님께서 엑토즈 소프트 24,000원 평단가고요. 비중이 높습니다. 40%나 되는데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주셨어요. 이재문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엑토소프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절을 좀 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만약에 손절을 좀 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대체 종목을 좀 투자하시기에도 현금 여력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을 대체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것이 맞지만 나는 뭐 엑토지 스포츠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를 좀 믿고 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은 이미 손절 타이밍은 늦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코멘트를 주셨고요. 8008번님의 문자도 가보도록 하죠. 넷마블 게임즈 17만원 평단가고요. 비중은 15%. 일단은 공모하고 한 다음 주 신규 상장 다음 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고점 정도에서 지금 사신 것 같은데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17만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거 뭐 신규 상장된 종목, 특히 뭐 게임 옵션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을 분석하기 특히 뭐 용치는 사실 난해하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 자체 그 신규 종목가 자체가 뭐 비싸다 싸다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13만 8천원 뭐 일주일 전에 13만 8천원 장중 최저점을 찍었던 그 가격대가 밀린다면은 일단은 무조건 매도 쪽으로 뭐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가격대까지 밀리지 않는 동안은 뭐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봐도 어차피 업종 대장주의 뭐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또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신작 기대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13만 8천원 그 가격 좀 명심하시고 그 가격이 깨진다면은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은 계속 홀딩해봐도 무방할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신다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저녁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이재모 팀장의 5종목 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쪽에서 이제 OLED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 제조장비를 만드는 업체로 이제 보통 그 열처리 쪽 열처리 인라인 타입에 대한 장비와 PI 컬링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이제 LG 쪽과 중국의 한 11개 업체를 좀 골고루 지금 그 거래하는 업체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데 제가 아마 22,000원 정도 매수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22,000원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단기적으로 22,000원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고점을 좀 이룬 자리인데 이 고점을 뚫으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가면서 좀 추세 상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22,000원 정도의 조금 매수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22,000원 요 부분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2만원과 22,000원 좁은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계속해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고점을 잡아두는 상황, 보통 우리가 이제 지가 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삼각 수렴되는 부분에서 보통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는 한 6월이나 뭐 늦으면 7월 정도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OLED 쪽 제조 장비에 대한 좀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비아트론은 계속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해서 수량을 좀 늘려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동아알텍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알텍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외국계 산업보고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6세대 OLED 생산 라인이 향후 10년간 약 110개 정도의 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약 100조 원 정도의 그 투자 금액이 향후 10년간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부분이 약 10조 원 정도 있고, 올해와 내년까지 그 다음에 2위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LG나 중국의 업체들이 투자하는 금액을 대략 지금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대략 한 35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최근에 그 OLED 쪽, 제조장비 쪽 어떤 섹터에 대한 의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소재주 쪽으로 좀 투자 심리가 옮겨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크게 부정하지 않는데, 이 OLED 쪽 산업이 과거 LCD 투자했던 시기를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빅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 장비 쪽으로 지금 빅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 작년이 이제 시작이고, 올해, 그 다음에 길게는 2020년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과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동아일텍 같은 종목이 가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동아일텍의 자회사 선익시스템이 OLED 6세대 6인물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OLED 6세대 투자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글로벌적으로 삼성이나 LG, 중국 쪽으로 6인물 증착 장비를 원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공급해줄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일본의 캐논 도끼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권을 이루는 기업이 부품단 제조 협력사 업체 중에서는 동아일텍의 자회사 선익시스템이고, 세 번째 부류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제가 SFA나 얼박 정도가 경쟁사라 말씀드리겠는데, 동아일텍이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선점을 한 부분이 있고, 중국 쪽으로도 지금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아일텍이 제조장비 시설 장비 업체들 중에서 선별해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동아일텍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쪽 이제 제조장비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고, 다른 기업과 좀 다른 것은 OLED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LCD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PER 6배에서 7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권에 머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투자 심리적으로 LCD에 대한 관심이 OLED 쪽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는 실적에 있다, 이런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고, 더 자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향후 장 종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인데, 올해 2017년 들어서 실적이 역시 매우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실적과 매우 유사하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IR도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대로 그 실적도 인식이 잘 되면서 기업에 대한 어떤 공시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주력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가 그 파주 쪽 P10 쪽에 아무래도 OLED나 LCD를 곧 6월 정도 발주하지 않을까, 이런 언론 보도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독점적 공급 또는 크게 수혜를 볼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LG 디스플레이가 장비 발주를 시작한다 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에게는 크게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장비 업체가 아니고 소재 업체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PI 필름을 생산합니다. 이름에서 그 종목명에 나오듯이 PI 필름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소재 업체 중에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 주가는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매도 시점에 지금 거의 다다랐고 이미 지나고 있고, 제가 개인적 의견을 드리자면 과열 구간을 좀 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최근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엑시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기관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엑시트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지금 적정 주가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SKC 코오롱 PI가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하지 않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양, 그리고 걷어낼 수 있는 실적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장 증설을 통해서 더 이상 외형 성장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SK시코론 PI는 공장 증설에 대한 키워드를 좀 같이 기억하시면서 보유하실 분들은 장기적 보유 생각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느냐 이런 것이 계속 관심을 들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I 코로 PI까지 들어봤고요. 공장 증설 이슈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라고 코멘트를 더 덧붙여 주셨네요. 자, 이영환 차장님의 5종목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가볼까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금호 HT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가치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차량용 배기를 전구 부분에서 독보적인 국내 1위업체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한 98%에 달하는 수준인데 최근에도 중국 로컬 고객사들의 증가와 작년 이란 시장으로 진출 등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인 마진율 회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7천 아래에서는 정말 편안해 보이는 가격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가격대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매수에 가담해 보시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가격 없이 단기로 1차 목표가 8,500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른선 ENA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6월달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넷게임즈의 상장 이슈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주식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한 주도 주가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넷게임즈의 상장 시기가 점점 도래하면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구간이 가까워 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 또한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 2,800원 아래서는 매수 홀딩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 손절매 가격 없이 목표가 3,500원 그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일단 동종목은 지난주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그리고 이대주인 케이머스원의 주식 담보대출 계약 이슈 그런 이슈로 인해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 후에 아직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이런 일련의 조정 과정들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판단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가치주로서의 관점에서 추가 하락 시마다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구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퓨전 데이터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인터넷 망분리 사업을 하는 보안업체로 관련 분야에 독점적 위치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쇄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마천은 고점 상승 후 최근에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꽤 길어지고 있는 조금 그런 상황인데요. 흐름상 조정 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계속 이래 접근해봐도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고 계시다가 큰 폭으로 빠지는 날, 그런 날 분할로 매수로 접근해 가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좀 모아간다.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범양건설입니다. 동종목은 최근 5천억에 달하는 수주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과 신정부의 도시 재생, 뉴스테이 정책 같은 기대감 때문에 그런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큰 폭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적은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가격 안정성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매수 추측가로는 현가격대 부근인 12,000원 초반 같은 데는 전혀 부담 없는 가격대 같고요. 손절 가격 없이 1차 목표가로 15,000원 정도 그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범양건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15,000원 정도, 지금 정도 타이밍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영환 차장님은 먼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이었고요. 지금이 3시 26분 벌써 지나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러 떠나봅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50포인트는 지금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2350.80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상승폭으로 봐도 12.87포인트, 퍼센테이지로도 0.55%, 꽤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일중 흐름들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60포인트까지도 오늘 상승을 했던 코스피고요. 장중 고점이고 역사적인 코스피 고점입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거침없는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중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기관이 매수 물량을 많이 늘려갑니다. 외국인도 여전히 600억 원대 사고요. 기관 1242억 원이나 사는데, 그 중에서 투신이 694억 원, 그리고 이번 주 강하게 삽니다. 연기금이 벌써 2219억 원, 오늘만 지금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238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변동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여전히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가 57,000원대 다시금 돌파하면서 2%대 상승 이어갑니다. 현대차는 소폭 하락합니다. 1,500원 하락하고요. 오늘 자동차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좋습니다. 네이버도 4,000원 정도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가 0.5% 하락, 그리고 한국전력 0.2% 하락. 삼성물산 상승하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까지 지금 움직였습니다. 포스코도 1%대 하락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승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볼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와는 좀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645포인트는 회복을 했지만 거래소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적죠. 자막에서는 코스닥은 찔끔이라고 대놓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0.44% 상승하고요. 2.81포인트 상승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상승폭은 아니고요. 중소형주는 좀 외면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고점은 646포인트고요. 저점은 644포인트 수준입니다. 위아래로 큰 변동이 없는 코스닥 지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의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중흐름까지 살펴봤으니 수급 주체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삽니다. 343억 원. 개인은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261억 원 파는데 기관은 전주체가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보합 상승 하락,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살짝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100원 정도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93,700원 마감 예상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10만원 터치를 했는데 10만원대를 잘 못 지킵니다. 99,600원. 이전 상장이 이제 신청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0만원대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현재는 99,600원입니다. CJENM 78,000원대, 메디톡스도 약보합권입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1.3%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이 1.5%대의 상승세를 가져가고요. SK머티리얼즈 하락하지만 큰 폭의 하락 보이지 않고 19만원대는 단단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9만 400원이고요. SFA도 다시금 재차 9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00원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9만원 초반 찍고 다시금 반등이 쭉 올라왔는데 어느새 96,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1%대의 상승이 있습니다. 컴투스가 낙폭이 가장 큰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 2%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11만 5천원대까지 밀립니다. (5월 26일)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번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지수들로만 놓고 보자면 참 괜찮은 한 주였고요. 역사전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하셨을 수도 있는 한 주인 것 같고요. 좀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 여쭤볼까요? 네, 일단 오늘장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 금요일장 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양시장에서 나타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을 좀 하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같은 방향을 좀 나타내면서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좀 같이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상승이 약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의
따라 코스피가 가는 만큼 코스닥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 이런 분위기는 향후 지금 2분기 실적, 우리나라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6월이나 7월까지 충분히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를 쭉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마감지수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55.31포인트 0.53% 상승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646.01포인트 2.99포인트 0.4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20전 상승한 1120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마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 함께하셨던 코너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아이컨트롤즈 4월 10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22.1% 상승입니다. 건설주로의 순환에 따른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다. 스마트홈에 대한 매출 증가세가 호조를 보여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지금 나왔고요. 다음은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SK 4월 13일 목요일에 매수했고요. 편입가는 23만 4,5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9.8%의 수익이 났고요. 1차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단기 조정이 예상되고 일부는 수익 실현 후에 보유 전략 가져가자라고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입니다. 우리산업 15.5%나 수익이 났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에 매수했는데요. PTC 히터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성이 확보됐고 목표가 32,000원까지 좀 홀딩하자라고 주셨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대림 비엔코 14.6% 상승이고요. 5월 18일 목요일에 매수했습니다. 하반기에 주택 경기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시장도 기대가 된다. 바닥권 만들고 기관 수급이 유입돼서 목표가 18,500원까지는 무조건 홀딩하자라고 주셨고요. 다음은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입니다. LG하우시스 14.4% 지금 상승했습니다. 10만 500원에 편입했는데요. 4월 20일 목요일에 편입했고요. 자동차 사업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하다. 지속 보유 및 조정 시 추가 매수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나 수익이 났네요. 유한타증권 명동지점 이정남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종목입니다. SK와 LG하우시스 좀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SK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지주사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최근 이슈가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라던가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에서 재조명되면서 지주사들이 좀 주가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에 SK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세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동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좀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 조정이 좀 예상이 되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한 후에 남은 비중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LG하우시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건자재 업황에서 계속 호황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1분기까지도 계속 견조한 실적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이제 동사가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었던 요인 자체가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우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동사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 이제 향후에는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동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자동차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우려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미국 법인세 인하 관련돼서는 다소 좀 진행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미뤄두고 현재 지금 본업의 업황 자체로의 실적 증가와 그리고 계속해서 부진했던 자동차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을 계속 유지하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를 좀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와 LG하우시스 두 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였고요.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들 투자 정보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일정 투자 정보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워낙 가파르게 좀 올라와서 다음 주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시장의 분위기와 반대되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어서 그 개별 종목들에서도 좀 좋은 종목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 시장 대비 좀 개별 종목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그 실적이 좋을 것이다에 대한 어떤 미래 기대치를 좀 나타내기보다는 최근에 좀 트렌드가 한 2, 3개월 제가 좀 관찰해 본 결과는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 위주로 잘 가는 경우가 더 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보통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쭉 갔던 것과 다르게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쭉 가는 어떤 그런 분이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이유를 좀 찾아봤을 때는 올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이 기업들이 잘 나왔다 싶은 기업들은 향후 2분기, 3분기도 더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 흐름으로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되 실적이 확실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장이 이제 조금 있으면
프리어닝 시즌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좀 안전하게 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걸 꼭 사서 수익을 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좋다. 대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일단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PNT라는 종목이고 네. 섹터로 봤을 땐 전기차 쪽 산업이나 섹터에 많이 이제 집중되는 종목도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하고 반도체나 소재 쪽 사업부에 대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 1분기 기준 수주 잔고를 보았을 때 약 1063억 정도, 2차 전지 쪽이 약 608억, 소재 사업 쪽 장비가 약 386억 정도로 총 1063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장비 업체의 특성이 수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매출을 이제 진행률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수주가 많은 기업이 향후 미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NT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전자공 시스템의 그 재무상태표를 좀 보면 손익계에서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재무상태표 1분기 실적을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매출액이 312억에 영업이익이 32억으로 시장이 약 2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도 25억 정도 수준을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단에 가면 6,600만 원으로 영업이익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타 손실이라는 부분에서 약 36억 정도를 좀 기록했는데, 작년 14기 1분기, 2016년도 1분기 보게 되면 기타 손실이 4억 9천, 그러니까 채 5억이 안 되는데 올해 1분기에 약 36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굉장히 손실을 좀 많이 나타내면서 PNT 자체가 전기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향후 기준 수주 잔고를 보았을 때 향후 1063억 정도를 받고 있고 올해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장 추정치 매출의 약 1300억에 영업이 130억 정도를 달성하고 순이익은 100억 정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오늘 장중 12,450원을 기록을 했고, 제가 매수가 자체를 12,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12,500원까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는 월요일날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부담 없는 종목이고, 목표 주가 자체는 전고점 부근이 13,500원, 과거 2016년도 7월달에 기록했던 게 15,000원대입니다. 그때가 15,000원인데 올해 실적 기준 보았을 때 PER 1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000원 정도이고 손절가는 1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 일단 2017년 예상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매출액은 약 한 2,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23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 순이익이 약 18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 예상하고 있는 게 1분기 기준으로 약 2,200억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추가적으로 수주를 약 1,000억 정도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약 올해 2017년 예상 수주 잔고가 약 3,500억 정도이고, 인베니아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수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향후 미래 실적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준점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올해 예상된 수주 잔고가 약 3,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예상 실적, 매출을 진행률로 잡았을 때 약 2,400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인베니아 같은 경우 그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 OLED도 하고 LCD 쪽 장비도 만들긴 하는데, 실제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OLED 쪽은 매출 비중이 약 8 정도 되고, LCD 장비 매출 같은 경우 약 2, 그러니까 8대2 정도의 매출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제조장비 업체들이 OLED 섹터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불구하고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특혜를 받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다른 장비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PER 10배에서 12배 정도 거래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베니아 같은 경우 현재 주가 자체가 시가총액 약 1,100억대,
PER 한 6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사업의 전환이 향후 LCD에서 OLED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력 장비인 드라이 에칭 장비하고 물리 시스템 장비 자체가 OLED 쪽으로도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좀 발전된 장비를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베니아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종목에도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가격적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약 5,150원을 최초 예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장중 4%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5,230원을 기록을 했는데 5,250원, 여유있게는 5,500원 정도까지는 사실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제가 PER, 다른 종목은 보통 제가 한 15배 말씀드렸는데 12배 수준 1,500원, 손절가는 4,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지켜볼 만한 종목 인베니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금요일 저녁 행복하고 여유롭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